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29일 최병문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를 받았죠. 오전 10시 30분쯤에 출두를 해서 밤 10시 53분쯤에 중앙지검 청사를 나갔다고 합니다. 한 12시간 반 정도 조사를 받은 건데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시간을 빼고 그 다음에 조서 열람 시간, 조서 열람이 대략 밤 9시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하니까 그것들을 다 빼면 실질적으로 8시간 정도 조사를 받은 셈이 됩니다. 나가면서 기자들한테, 이건 물론 본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렇게 느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 또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자들이 따라붙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장동은 어떻고 우이래는 어떻고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냥 막지 마십시오라면서 바로 답변을 안 하고 차량에 탔습니다. 그러니까 일방통행식 정치활동, 본인이야말로 그걸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마치 기자들 질문을 못 받는 것처럼 했던 이재명 대표가 정문으로 나가서 거기에 지지자들하고 현역 의원들이 와 있으니까, 현역 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권인숙 의원, 양이원영 의원 이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려서 그 사람들하고 일일이 전부 악수를 하고 지지자들한테 손을 흔들고, 또 지지자들이 전해준 무슨 안개꽃인가 하는 그 꽃도 또 지지자들한테 흔들고 환호를 받고 이러고 귀가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사는 뭘 했느냐? 현재 조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오전 중에 우일의 신도시 관련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이 부분. 그거는 이제 우일의 신도시 사업자를 선정하기 전에 미리 사업자들한테 귀띔을 해줬다. 그러니까 비밀 정보를 알려줬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한 것이 이해충돌, 공직자 비밀 누설 금지, 이런 거 하고 이제 연관돼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거고요. 그게 과거 부패 방지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오후 들어서, 점심 식사하고 오후 들어서 대장동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어제 검찰 진술서라고 하는 A4 용지 33쪽짜리가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거 다 읽어봤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없는 거죠. 그 중에 제가 눈에 띄는 거라면 딱 한 가지가 눈에 띄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천화동인 1호에 내 것이 있다면, 천화동인 1호가 지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김만배 씨의 녹취록이 공개된 바로 그 천화동인 1호입니다. 천화동인 1호의 배당금이 1호부터 7호까지 중에 제일 많습니다. 1208억 원. 가장 많은 돈을 배당받은. 근데 그 절반은 그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김만배 씨가 대장동 수사가 있기 전에 이제 대장동 일당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막 주고받고 하는 과정에서 그분 것이 얘기가 나온 것이고, 그분은 누구냐? 이걸 가지고 온갖 논란이 벌어졌었죠. 근데 결국은 검찰은 그분은 이재명 시장 측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 시장은 지금 그게 만약에 내 거라면 거기서 김만배 씨가 돈을 1 빼쓰고 30억 빼쓰고 100억 어디로 이체하고 이렇게 했겠느냐, 그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동안에, 물론 이건 가정이죠. 내 것이라면 이라는 가정이긴 하지만, 가정을 전제로도 이재명 대표는 이런 주장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제 진술서에서는 이런 주장을 했다. 이것이 저는 눈에 확 띈다. 새로운 주장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이것도 어찌 보면 천화동인 1호는 전혀 내 것이 아니다라고 부인을 해왔는데, 비록 가정법이지만 약간 후퇴한 듯한 내 것이라면 이렇게 했겠느냐,
이거는 논리적으로 보면 약간 발을 빼는 듯한 느낌을 갖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재명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자기 것 내지는 자기네 이재명 대표 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유동규, 정진상, 김용 이 세 사람 몫이다. 이 세 사람 몫은 자기네들이 그냥 관리만 하고 유동규 씨 말대로 언제든지 주인이 그럼 물 빼. 그러면 빼야 되는 저수지. 이거 아닙니까?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몫으로 되어 있지만 이재명 대표가 달라고 하면 언제든 줘야 하는 것이다. 저수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 사람 저 사람 얼마 달라 했던 것이 바로 지금 정진상 김용이라는 사람이 지금 기소가 된 내용입니다. 뭐 경선 자금 뭐 이런 걸로 기소가 돼 있죠. 정치 자금 뭐 이런 걸로.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저수지이기 때문에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물 빼서 물 이쪽에 대 라고 하는 건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게 이제 검찰의 시각이고, 지금 여기서 눈에 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비록 가정법이지만 내 것이라면 김만배 씨가 그렇게 했겠느냐, 뭐 이런 부분이 눈에 띈다. 그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죠. 남욱 변호사 등의 진술에 의하면 이 700억, 그중에 공통비용을 뺀 428억을 유동규 내,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유동규한테 주는 시점이 언제냐? 그게 대략 2025년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2025년이야? 2013년 정도부터 시작했는데 그거는 공소시효를 생각했다는 게 남욱 변호사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2025년에 주는 게 목표였기 때문에 지금 2023년이고 이 얘기가 한참 있을 때는 2021년, 2년 이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2021년부터 9월부터 대장동 수사가 시작이 됐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김만배 씨는 그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그 돈을 어디 한 군데에 묶어두나요? 그럴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대로 정말 그게 내 돈이라면 김만배 씨가 썼겠. 그렇다고 김만배 씨가 이 돈을 써버린 게 아닙니다. 숨겨놓은 거죠. 어딘가에는 숨겨놓은 겁니다. 부동산에도 숨겨놓고 심지어는 어디 건물 사가지고 거기 월세 받는 걸로 또 해결하고 아니면 자기가 뭐 잘 아는 그 쌍방울 그룹 부회장 출신인 조폭이라고 하죠. 최우양 씨를 통해서 어떻게 했고 천화동인 1호 그 후에는 이제 화천대유 대표가 된 이한성 씨를 통해서 또 어디 숨겨놓고 지인의 오피스텔 거기엔 또 현금으로 보관해놓고 온갖 방법으로 이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숨겨놓고 분산해 놓은 겁니다. 그거는 관리의 한 방법이지 김만배 씨가 그걸 다 먹어버리려고 했다면 그러면 지금처럼 관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거는 김만배 씨만이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 씨는 2025년까지 자기가 이렇게 분산하고 숨기고 관리를 하다가 뭐 넘겨주려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반드시 옳은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검찰은요, 추가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2차 출석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의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 작전을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얘기하는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뭐 보여준 거 또 보여주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글쎄 보여준 걸 또 보여주고 물은 질문을 다시 질문하는 거는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건 수사의 기법입니다. 왜 그럴까요? 진술의 일관성을 테스트하기 위한 겁니다. 국정원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가면 조사를 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똑같은 걸 수도 없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왜? 그럼 그것도 지연작전인가요? 그게 아니고 진술의 일관성. 그리고 만약에 진술이 조금 달라졌다. 오전에 한 진술과 오후에 한 진술이 똑같은 질문인데 달라졌다. 그러면 또 그걸 물건으로 써서 또 질문을 합니다. 왜 달라졌느냐? 요 부분이 왜 달라졌느냐? 그런 거는 조사의 기법이거든요. 그거는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재할 때 똑같은 질문을 이 사람을 바꿔가면서도 하고 같은 사람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미묘한 변화를 느끼는 거죠. 그 변화가 기자로서는 취재의 단서가 될 수가 있고, 검찰로서는 그게 수사의 새로운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저도 뭐 가끔 실수를 합니다만 이렇게 말을 해가면서, 제가 머릿속에는 A라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머릿속에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하고 질문을 했는데 실제 입에서는 윤석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머릿속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생각했는데 입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오느냐. 그런 부분은 이제 평상시에 본인이 어떤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과거의 기억 뭐 이런 거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건 심리학에서도 나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든 뭐 기자든 똑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건 수사의 방법이죠. 그걸 가지고 이제 고의 지연작전이다. 뭐 그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검찰은 없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근데 지연작전이다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가 출두하면서 이거는 윤석열 검사의 조작수사다. 윤석열 검사공화국의 조작수사. 이런 그림을 머릿속에 딱 그리고 있기 때문에 말끝마다 뭐 조작수사 얘기가 나오고 무슨 고의지연작전 얘기가 나오고, 왜냐면 이틀간 나와달라는 얘기는 이미 1차 조사 전부터 나온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준비해간 코멘트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2차 소환 조사에 과연 응할까? 글쎄, 뭐 그거야 이제 오늘부터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여론의 동향 같은 거를 체크하겠죠. 저는 뭐 안 나갈 걸로 봅니다만은 뭐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재명 조사는 검찰 조사를,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사를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제가 한 그 예측은 틀렸죠. 실제 이제 나갔습니다. 물론 무늬만 조사다. 왜냐면 어제도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33쪽의 진술서 외에는 그 진술서에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이런 이제 언론 보도가 많은데, 또 뭐 지난번 성남FC 수사처럼 뭐 마지막 판에 검찰이 결정적 증거를 제시해서 이재명 대표가 당황했을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죠. 그거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에 이제 기자들 취재로 그 안에서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거는 서서히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지연작전이라는 건 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2차 소환 공방 다시 또 지리하게 전개가 될 겁니다. 이 얘기는 어제 소환 조사를 이재명 대표가 받았긴 틀림없이 받았는데 국면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또다시 소환 불응, 소환 검토 뭐 이런 국면으로 들어간다. 이 국면이 좀 진전이 되다가 결국은 저는 만약에 불응하면 검찰은 이제 결단을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검찰이 뭐 이재명 대표가 불응하거나 아니면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할 건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의 시나리오 1, 2, 3 안에 다 들어간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은 아니 그거 하나 구속을 못하고, 구속 못합니다. 왜 구속을 못하니? 국회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때문에 구속을 못하는 거죠. 국회가 동의 안 하면, 그럼 국회가 뭐 비명계가 동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또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아이, 그거는 취재를 안 해봐서 모르는 거죠. 지금 현재 민주당 비명계 취재,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그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 거의 없습니다. 한두 사람 빼고 거의 없습니다. 왜? 원래 배임죄라는 것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가 배임죄와 관련해서 어떠한 단서를, 어떠한 물적 증거를 잡고 있다 하는 게 지금 공개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게 명확해지면 비명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죠. 근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체포동의서를 법원이 국회에 청구를 한다? 100% 부결됩니다. 그러니까 구속할 방법이 없습니다. 구속할 방법은 앞으로 만약에 김만배 씨가 입을 다 열고 그 다음에 뚜렷한 증거가 나타나고 김만배 씨가 자, 천화동인 1호 지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내가 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기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하는 그분은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아니어도
적어도 정진상, 김용, 유동균의 것인 거는 분명하고요. 제가 2025년에 그걸 주기로 했습니다. 저는 관리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명확해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때도 뭐 물론 부인을 할 겁니다만은 결국 이러면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다 라고 해서 이제 비명계는 그야말로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이건 뭐 진술도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돌려주고 뭐 이런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에 나온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김만배 씨의 입을 통해서 다 확인되면 아마 비명계는 결정적으로 흔들리고, 중도 지금 제가 민주당 의원 169명 중에 아마 100명 정도는 관망파일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 상당수도 흔들려서 국회에서 표결이 있을 때 그때는 아마 가결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근데 그 시점이 언제쯤 될 것이냐? 그거야 김만배 씨가 입을 여는 시점이 될 것이고, 김만배 씨는 그럼 입을 열 것이냐? 그거야 아무도 모르죠. 검찰이 김만배 씨의 숨겨진 남은 돈을 다 찾아내면 아마도 입을 열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 겁니다. 이런 전 가정을 다 충족시켜야 이재명 대표를 구속할 수 있는 거죠. 그 가정이 다 충족이 될지 여부도 불투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일부 시청자분들 그거 하나 구속 못 시키느냐는 거는 그건 법률적인 의미는 아니고요. 자, 이렇게 돼서 결국은 이런 공방, 그 다음에 체포동의서 공방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수사, 의뢰 수사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길어질 수밖에 없고, 제가 보기엔 결국 불구속 기소를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럼 불구속 기소하면 끝나느냐? 아니죠. 그때부터 또 지리한 재판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재판은 내년 4월 총선 때까지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민주당의 양식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더 불안합니다. 재판받는 대표를 모시고 총선을 치러야 된다? 그건 뭐 절망적이죠. 그 전에,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연말쯤에 이재명 대표 간판으로 총선을 치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진단이 아마 당 원로들이나 아니면 공천을 받을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올 것이고, 그때 이재명 대표가 결정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 대장동 소환 조사 그 이후에 대한 저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